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에 귀국하겠다고 밝혀 국내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에 이르지만 실제 취업문은 더 좁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 24곳을 20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구조조정안에 우려와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지역 봄축제들이 3년 만에 대부분 정상 개최됩니다. 오늘 개막한 강진 청자축제를 시작으로 광양 매화축제와 왕인 문화축제 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조기 귀국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오는 6월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 전 대표의 귀국 후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이낙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미국 연수길에 올랐던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귀국 시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조지 워싱턴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중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은 이 전 대표가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수를 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예측됐던 귀국 시기입니다. 이 전 대표는 5월쯤 독일로 넘어갈 예정인데 구체적인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길게 있을 수 없다며 늦어지면 또 억측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이 사실상 6월로 확정되면서 귀국 이후 행보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하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본인의 진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에 시달려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국내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까지 늘었지만 채용 인원 자체가 줄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공공부문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역 취업준비생들 상당수는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전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데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지난해부터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도 저희 학과나 학교에서도 공기업을 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지역인재 할당이 있어서 딴 지역보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세입니다. 지난 2019년 395명이었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지난해 228명으로 3년 새에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정원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음 달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 한전 KPS의 경우 지난해 300명 넘게 채용했지만 올해는 고졸공채까지 포함해 265명만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KDN의 경우 아직 인원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채용하던 규모를 올해는 50명 안팎으로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사학연금이나 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은 잠정적으로 올해 채용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전 등 아직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다른 공공기관들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지침상 많이 이제 공적 인원을 줄인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작년부터 원래 조금씩 줄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을 오히려 뚫는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 속에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8개월 만에 경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광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68.1원으로 경유 가격보다 3.86원 높았습니다. 전남의 경우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583.53원, 경유 가격은 1,599.45원으로 여전히 경유 가격이 더 비쌌지만 가격 격차는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 경유가 하락 등에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진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이어서 발표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나오면서 반발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24곳을 20곳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는 등 8개 기관을 4개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능을 조정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로,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능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구조 조정안을 두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행안부 설립 기준에 맞추어 규모화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알박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과 기관장이 끝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 원이 넘는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에서 대상 기관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온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주식원들도 좀 약간 당황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직급 체계랄지 그리고 시기가 통합됐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는 거. 광주시는 오는 4월 말 용역이 끝나면 7월까지 조례와 정관 등을 정비해 곧바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정의당이 광주광역시의 층수 제한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층수 제한이 오락가락하고 도시 건축 계획이 뒤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건물을 지어야 하냐며 층수 제한 폐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밀도 고층 개발은 기후 재난 시대에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은 인권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문길주 씨는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오는 4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서 출입 대상자를 내국인만 허용해 외국인은 방문할 수 없게 한 건 차별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는 외국인이 군사보호시설에 출입할 경우 승인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상 개방 행사에 외국인을 특정해 모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9월 상시 개방에는 외국인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올해부터는 속속 정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강진 청자축제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와 꽃축제 등이 줄지어 열릴 예정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로 불을 땐 전통 가마 속에서 신비한 옥빛을 머금은 강진 청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명인이 된 듯 그릇을 만들어내는 체험객의 표정에는 사뭇 진지함마저 묻어납니다. 여기에서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자기 만들게 돼서 이제 평소에는 흙을 못 만지는데 이렇게 흙 만지면서 재밌게 놀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강진을 대표하는 공예품인 청자를 테마로 한 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4년간 축제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축제는 평일인 첫날부터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 축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상춘객을 찾아갑니다. 광양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매화 축제가 열리고 구례에서는 산수유꽃 축제, 영암에서는 벚꽃길을 만끽할 수 있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또 해남 땅끝 매화축제,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등 3월 한 달 동안 1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다시 재개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지역 분위기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올해 봄 광주 전남 지방은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 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3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4월과 5월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3,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5월에는 평년 110에서 131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뭄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불을 지른 60대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목포시 용당동에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안에서 62살 남성이 가정용 토치로 이불을 태워 집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조치하는 한편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의 한 터널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터널 안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나 24살 A씨 등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발생한 이 사고로 일대 도로가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만 60세이던 대체근로자 채용 연령 상한을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선학교 조리사나 조리원, 미화원 등 교육 공무직원이 휴가나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채용하는 대체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낮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대체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광산 아카데미 평생학습 교양 강연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오늘 광산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첫 강좌에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연사로 나서 국제 정세와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교양 강연은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인 타워 크레인 원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광주 고법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광주 고법의 지난 16일 원례비 반환 소송 결과에 대해 원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 투쟁으로 포장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